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책 쓰는 트레이너, 운동 전문가 박정은입니다. 이 강의는 8강에 걸쳐 노년기를 지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지속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강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갖고 계시는 운동에 대한 흔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60대도, 70대도, 80대도 계십니다. 보통 이 나이대의 어르신분들은 자신에게 돈을 쓰거나 특히 운동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보통은 따님에게 이끌려 오시거나 또는 사위의 손을 잡고 오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신호등을 시간에 맞춰 건너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린 분 중에서는 신호등을 제 시간에 건너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신호등을 제 시간에 건널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는 것도 어렵고 장을 보거나 다른 친구를 만나거나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서요. 그분도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했을까요?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신호등 건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신호등 건너고 시간이 조금 남는 경우도 생겨요. 이뿐만 아니라 보통 연세가 들어서 처음에 헬스장에 오시게 되면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상태로 오시곤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꾸준히 하신 경험도 없으시고요. 그런 분이시라도 운동을 배우고 실제로 움직임을 쌓아가시다 보면 곧 잘 따라하시곤 합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운동을 참 싫어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운동을 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운동을 하면 아파서 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이런 믿음은 아주 흔하게 노년기를 보내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체력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더 열심히 믿곤 하세요. 이번 1강에서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운동은 노년기에 할 수 없고 잘 늘지 않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운동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배우러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는 잘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요. 어떤 나이에 있건 어떤 체력 수준을 갖고 계시던 간에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해 잘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운동을 못했더라도 운동을 배우다 보면 천천히 계속해서 늡니다. 운동을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일 뿐 하다 보면 운동은 계속 늘고 또 곧 잘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요. 그래서 오른손을 조금 더 편하게 씁니다. 오른손으로는 가위질도 잘하고 젓가락질도 잘하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왼손을 쓰려고 해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잘 안 되겠죠? 이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왼손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또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왼손이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해서 왼손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쓰지 않아서 약하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고요. 사용하면 또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줄곧 잘하게 되시곤 합니다. 천천히 작은 강도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는 운동을 한다고 좋아지는 게 없다. 운동이 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100살에는 더 건강해질 수 없을까요? 제 롤모델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에 살고 계신 로베르 마르샹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1살의 나이로
1시간 동안 달려 본인의 연령 집단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유산소 능력을 훈련으로 늘렸어요. 이후에도 꾸준하게 연습하시면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해 나갑니다. 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보면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일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었다고 해도요. 60세라면 아주 젊은 때가 아닐까요? 40세는 또 어떻고요?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건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서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많은 노년의 분들이 이를 증명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아파서 운동 못해. 운동하면 더 아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통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은 통증에 민감성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통증의 민감성을 낮추는데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은 뇌가 여기가 다친 곳이니까 주의해 하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상이나 질병에 대처하도록 알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 부상이 통증 체계의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로 통증을 보내는 신경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이런 경로의 변경이 일어나면 통증 지도가 잘못된 알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급성기를 지나고 몸이 치료된 후에도 계속 경보를 울리는 상태를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민감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은 당연히 운동을 하는 게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한 상태시라면 통증을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편이 통증의 민감성을 낮추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현재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자주 사용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이는 운동 자각도를 변형한 것으로 통증 자각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증이 어느 정도 되세요? 0은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고 10은 으악 하는 비명이 나오는 상태라고 했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숫자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3이다 또는 6이다 같은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통증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든 통증이 커진다면 통증이 1, 2 정도만 높아지는 움직임을 찾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통증이 3이었다면 4, 5까지는 괜찮지만 6은 되지 않게 하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있긴 한데 움직인다고 통증이 더 커지지는 않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작할 때의 숫자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낮아지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추적하시면 더 좋습니다. 숫자가 낮아지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의 빈도를 늘리고요. 다시 통증의 민감성을 낮추고 또 다시 운동을 하고 다시 통증을 줄이는 과정을 지나시면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통증을 인지하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움직임을 늘려가신다면 통증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통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범위를 찾아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움직이셔야 통증 수용체의 민감성을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파도 운동하실 수 있고요. 적당한 강도를 찾으신다면 움직이면서 통증이 줄어드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나는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그냥 안마의자에 누워서 마사지를 받을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통증 수용체는
뇌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만으로는 통증의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마사지나 한의원보다는 천천히 할 수 있는 강도로 움직여 보시면 통증을 조절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한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재구성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쩌면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운동을 하면 자꾸 아파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쩔 때는 개운할 때도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운동은 늘지 않고 재미가 없어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은 느네,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것 같기도 하네 하고요. 운동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운동을 시작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롭고 넓은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체력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